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오원식입니다. 제가 내세울 건 이거 딱 하나예요.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아직 안 계실 거고, 제가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님이랑 큰 친분도 있지 않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스토리를 처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약사니까 중독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독 예방 교육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계셨던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강의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장학사님께 한 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대구에 계신 장학사님이셨고 그분께서 또 이제 세종에 계신 장학사님께 추천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경남 교육청의 장학사님께 추천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면서 부르는 기대 심리는 뭘까 하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 강의가 얼마나 재밌길래 저를 여기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불렀을까.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그 행복 지름길 찾기예요. 제목이. 사실 오늘의 강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 행복하세요? 그렇게 빨리 대답이 나올 거예요? 신기하네요. 오늘 아침에 어떤 행복을 누리셨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 어떤 행복을 누리셨다고요? 네네네네.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정신줄을 놓고 대신 마음줄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 기분이 어떨까?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빨리 와서 창원에서 여행을 즐겨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8시 20분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9시 20분 비행기인 거예요. 그럼 1시간 일찍 오면 뭘 할까요? 면세점 구경을 하겠죠. 구경을 1시간 동안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없구나. 비행기를 타고 왔죠?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길래 잠도 한숨 더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내렸어요. 시외버스를 타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충분히 늦게 내리겠지 해서 30분 뒤에 표를 끊었는데 저는 기차랑 시외버스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저는 비행기밖에 못 타잖아요. 그래서 끊었는데 딱 나왔는데 그 30분, 그러니까 제가 45분에 원래 11시 20분 버스를 끊었는데 10시 55분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다행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분 먼저 끊고 와서 창원병원에서 내렸어요. 딱 이게 보니까 한 3.8km 되더라고요. 느긋하게 가을을 즐기면서 걸어왔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경남에 왔으면 당연히 이제 돼지국밥 먹어야죠. 국밥 먹고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30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행복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중독 환자였습니다. 제 소개에도 있지만 제 얘기도 많이 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다행인 게 제가 요즘 세대였으면 저는 마약 중독 환자가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직업이 약사였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약 중독자, 한치산자, 이런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날아갈까봐 그건 감히 손을 못 댔고 그때는 누가 팔아주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못했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죠.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상담심리학도 전공을 해서 심리상담사예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보기도 했고 대한장사의 상임이사도 했고 약국장이도 하고 저는 중독 예방교육 강사긴 한데 제 재밌는 이력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결혼정보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하루는 약국으로 전화가 와서 약사님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시키셨다면서요? 해가지고 제가 10쌍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10쌍을 결혼시킨 게 제주가 아깝지 않냐? 한번 해볼까요? 해서 이제 커플 카운슬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니저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또는 결혼을 잘하고 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는 항상 저희 와이프한테, 저희 천사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저희 천사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되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뭐라고 하진 못하겠다고 딱 이 정도의 준비를 하고요. 뭐 JIBS 제주도 이제 각 지역 그 SBS가 지역마다 방송이 있잖아요. 그 라디오에서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요망진 선행학습이라는 행복에 대한 방송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강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사실 저는 아까 앞에 먼저 강의하신 이성규 센터장님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빗대어 제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 저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팅 진행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시청에서 강연도 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억해 맞다 저 가끔 배민라이더도 뛰어요. 이게 도파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좋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김창옥 강사님이 저희 약국에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경일 강사님 같은 경우는 앞뒤 순서로 강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한강 김창옥 또는 보급형 김경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소리가 지금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도 제가 원래 오디오가 꽉 차 있어요. 제가 라디오에 그 캐스팅 된 이유도 제 말이 안 비어서 저희 누나가 제가 어릴 때 너는 물에 빠지면 궁둥이만 뜰 거야 그랬거든요. 구두 될 때까지 물고기랑 말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앞에 내용이 뭐냐 이제 청소년 마약이 되게 급증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성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 됩니다. 저는 제 얘기만 해도 할게. 나온다.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넘어갈게요. 보여드릴게요. 2018년에서 22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희 집에 고1 딸, 중1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담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희 아들 필통을 뒤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 아들을 안을 때마다 딸기 향이 나는지 아닌지 하필이면 우리 아들 딸기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현실은 이래요. 이 불과 14년 만에 36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인구가 79만 명이거든요. 근데 청소년 그 마약 사범이 0.18%예요. 그럼 뭐 1000명에 2명이잖아요. 근데 아까 곱하기 30 하느니 100 하느니 말씀하셨죠. 이걸 암수 범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범죄예요. 실제 확률은 20배에서 100배까지 보는데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0명 중에 2명은 마약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곱하기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자식이 둘이니까 5분의 1 확률입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담배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저는 아까 진짜 놀란 게 그 2만 5,000번 향기 좋은 거 제가 담배를 끊었거든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냄새나는 게 싫어서 끊었는데 냄새가 안 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중독이. 마약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마약 사실은 이거 뭐게요? 왜 다 맞추셔야죠? 마약인 거 아시잖아요. 이거 마약이에요, 마약. 다 마약입니다, 마약. 이거는 이제 펜타닐 패치예요. 펜타닐 패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펜타닐 패치를 그 어느 시골의 그 스님께서 호흡마비로 병원에 왔는데 그 뭔가 했더니 되게 못 찾아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등에 파스가 하나 붙여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절에 오신 어떤 할머니께서 스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가 쓰던 파스를 하나 줬어요. 펜타닐입니다.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조선 가정 있잖아요. 할머니랑 아이들만 있는 집에 애들이 우연찮게 생각보다 접하기 쉽습니다. 암 환자에게 주는 마지막 항암제인데 맨날 붙이는 사람들은 그냥 파스처럼 생각하고 놔둬요. 그럼 애들이 우연하게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거 살 빼는 약, 나비약. 잠 안 온다고 처방 받으면 됩니다. 불안할 때 먹는 약.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불안하다고 알프람 처방받고 왔는데 제가 같이 한 30분 정도 안아주고 또닥여주면서 한참 울게 하고 보냈어요. 불안해도 된다고. 네가 불안하다는 뜻은 지켜야 될 행복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니까. 불안하다는 감정이 들 때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되게 쉽게 중독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모두 다 중독 환자예요.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엄청나게 몰입하고 있잖아요. 몰입하고 중독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것밖에 못해요.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해서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몰입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무 가치나 의미 없는 일이 계속 빠져 있는 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네, 같은 기전입니다. 자꾸 하고 싶은 거. 근데 우리는 시작이 다를 뿐이에요. 보세요. 술, 담배. 그 담배는 1시간 반 동안 하셨으니까 더 할 게 없냐? 저는 사실 예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하고 도박. 결국 깔때기처럼 마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약 배달부가 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마약은 안 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마약 배달부가 됩니다. 재밌는 건 마약 중독 환자가 도박 환자로 갈 확률은 없는데 도박 중독 환자가 마약 환자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잖아요. 끝판부터 시작하면 다른 거 돌아가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독에 대해서 담배 오늘 많이 주셨으니까 담배만 막으면 돼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쁜 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좋은 걸 더 많이 해라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뭔지 몰라서예요. 초등학생들 때부터 요즘에는 마약에 빠져요. 왜 초등학생 때 빠지는지 아세요? 중학교 오빠가 주니까. 중학교 오빠는 고등학교 형이 주니까. 결국엔 어른이 주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준 거를 애들이 몰라서 시작해요. 몰라서.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른다고 내 몸이 그걸 용서해 주진 않잖아요. 별거 아니던데. 얘네들 때, 우리 청소년기 때, 아까 대학생 들어가면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를 서울에서 31살까지 12년 동안을 서울에서 지냈는데 그 시간에 제 뇌가 어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뇌가 애였기 때문에 구별을 할 줄 몰라서 중독에 빠진지도 모르고 중독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힘드니까 빠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중독에 빠져 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빠졌니가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해요. 요즘 뭐가 힘들어? 힘들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애들 선행학습도 잘 안 시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로 보내면 마약 중독될까 봐 못 보내겠어요. 진짜예요. 빈말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만 살아도 반은 우리 애들 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행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해야 살고 싶으니까.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면 너희들이 최소한 중독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 제가 중독에 빠져봤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면 나쁜 학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원도 졸업하고 연구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저 아까 좋댔는데. 저는 되게 외로워서 중독에 빠졌거든요. 이분은 환경이 박영덕 마태본부 재활센터장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환경이 우울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흥가 쪽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지만이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모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 예의는 남을 편하게 함으로써 나를 편하게 하는 사회지능이다. 예의 바른 사람 옆에는 예의 없는 사람이 없죠. 예의 바른 사람 옆에는 예의 바른 사람만 있듯이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의 무리에 속하게 해라. 남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사람, 남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중독에 빠지지 않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줄 세우지 말고 경쟁시키시면 안 돼요. 자, 그냥 동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부러움과 열등감의 차이점 아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양면인데 네.
둘 다 비교 감정인데요. 부러움은 닮고 싶은 감정이고 열등감은 나를 자책하는 감정입니다. 네. 부러우니까 따라해요. 뭐든 닮고 싶어서 잘못 따라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에 대한 얘기하는 앞에 이렇게 많은 이유로 중독이 되는데 중독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저 중독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신에 왜 중독에 빠졌는지랑 어떻게 벗어난지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책을 본 게 한 3년 전? 예, 제가 이제 46살 때,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고 한 10년이 넘게 지나서 스스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도 저를 되게 자책했어요. 너는 그렇게 왜 좋은 환경에서 쓸데없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널 괴롭혔냐? 그거 빠져나올 때 동안 너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하러 중독에 빠졌냐?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저를 용서하는 날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감정에는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중독에 빠졌던 이유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든 불러주시면 갑니다. 제가 강의를 1000명 앞에서도 하지만 1명하고도 했어요. 누군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외로움에 빠져 지낼 때 주변 사람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외롭다.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다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랬어요. 야,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야. 너 어른 돼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그럼 연애하든가 결혼하든가. 근데 저는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불행한데 불행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했어요. 제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한 거 뭐냐면 술, 인터넷, 뭐 게임 다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성인 오락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졌냐면요. 집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집에 가기 전에 그 가는 길목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한참 성인 오락실 뭐 바다 이야기 뭐 한참 할 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 사람들도 있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제가 어느 만큼 외로움을 못 견뎠냐면 거기 오락실 가서 친구 만나서 술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거짓말처럼 담배도 피기 싫어지고 게임도 하기 싫어지고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 필요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담배를 끊는 데는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지점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쾌락이 이만큼 올라오면 그 쾌락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고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수용하는 단계, 아까 말했잖아요. 이만큼 견뎌보고 이만큼 견뎌보고. 고통과 쾌락이 같이 등가가 됐을 때 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우리 여기서 출산하실 때 혹시 무통 주사 맞으신 분? 그게 펜타닐이에요. 근데 중독되세요, 안 되세요? 통증하고 쾌락이 등가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지니까 그 금단 증상의 고통을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졌는데 억지로 참는다? 그 고통은 또 다른 중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데로 가요.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중독 환자들이 재활시설 들어가면 운동을 그렇게 잘해요. 뭐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내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운동에도 도파민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중독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정신과 과장님이 그 중독 입원 병동에 있는 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어느 정도 재밌는 일이냐, 그 강원도 쪽에 춘천에 계셨는데 거기는 겨울 되면 눈이 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서 가을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시다가 가을에 입소를 해서 가을에서 봄까지 몸을 만들고 다시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중독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꼭 고려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뭐가 고통스러울까를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그거를 못 본다는 거는 정말 내 아이를 더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가 고통스러울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찍 와서 걸은지 아세요? 제가 사실 나를 뭐를 하면 즐겁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하는데 전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동하는 것도 사실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걸 뭘 할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겁니다. 강의 시간이 늦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까 비행기 시간 빨리 오니까 그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럼 남는 시간 동안에 뭘 하냐? 내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뭐가 재밌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공부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중독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의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 볼 때 시험 계획표 많이 세우는 애들 있잖아요. 계획을 덜 세우게 하세요. 아무거나 시작하면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을 다 세우고 나면 우리 뇌에서는 나 계획 다 세웠으니까 공부를 이만큼 한 기분이야 하고 멈춥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촉박해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행복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연세대 심리학과 성욱 교수님은 행복을 생존의 도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행복해지려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생존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데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조절 물질을 포함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우리의 행복한 감정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코끼리가 사막에서 물을 찾아가지고 한 10km를 걸어가요. 10km 걸어갔는데 물을 마셨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코끼리는 거기를 다시 목마를 때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가요, 그냥. 그럼 되게 어렵지 않게 그냥 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요. 제가 여기 용호국밥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용호국밥이라고 도청 뒤에. 그냥 걸어오다 중간에 있는 국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이 도파민이 우리 뇌 전전두엽에 시냅스를 만들어줘요. 한 번에 기억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 바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도박도 그래요. 도박이 왜 생존에 유리한 활동일까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돈을 땄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절대 도박에 안 빠져요. 특히 비기너스 럭이라고 해가지고 큰 돈을 딴 경우는 우리 뇌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성적으로 알고 있죠. 이 중독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억이 나는 이유가 우리 뇌에 유리한 경험을 했을 때 도파민이 뉴런의 길을 만들고 영구히 새겨집니다. 안 까먹어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 한 번 하면 안 까먹어요. 담배도 한 번 하면 안 까먹어요. 다 안 까먹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까먹기 때문에 평생 참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길을 다른 길로 만드는 게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해서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반복될수록 더 강화됩니다. 하물며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역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담배 한 대 핀 게 일주일 가면 일주일에 한 달에 4대, 1년에 52대 그러면 그래도 덜 위험할 텐데 나중에는 담배를 피는 시간을 제외하곤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담배를 펴서 좋은 건 뭐냐? 담배를 필 때만 좋아요. 담배를 핀 나머지 모든 게 하나도 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진짜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뇌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린 다 어른이죠. 여기 만 25세 미만 있으세요? 만 25세 미만. 없으시죠? 우리는 이미 다른 인종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의 뇌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뇌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아니요. 그냥 별게 없어요.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웃고, 배부르면 웃고, 배고프면 울고, 무서우면 가만히 있고, 웃기면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혼내면 또 듣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갑자기 뭔가 총천연석이 돼요. 얘네들 말 안 듣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말 진짜 안 듣죠?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춘기가 되면 변형계, 감정의 뇌가 굉장히 증폭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포유류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체와 떨어져서 지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식을 할 수 있으면 나가야 돼요. 우리 2차 성징기가 나타나는 순간 원래 인간도 독립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원시부족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달리
이때부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다 성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밖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옛날에 원시시대 때. 그래서 원시시대 쫓아내면 얘네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면 도파민이 확 터져야 돼요. 뭐가 내 생존에 유리한지, 뭐가 내 생존에 불리한지.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돼야지만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왜? 엄마가 밥을 안 주는데 엄마가 밥 줄 줄 알고 혼자 밖에 나가 있으면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뭔가 본능적인 걸 추구하고 욕구들이 많아집니다. 얘네들 갑자기 왜 그러지? 그리고 절대 안 웃어요.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계속 웃고 있다, 그럼 정신과로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사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도태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안정하면 안 되는데 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도 안 나오니까 이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뭘 하는데 하는 순간 제일 위험해요. 모르는 건 맞는데 모른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감정은 이미 우리랑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을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어요?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너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 상태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 방법을 터득하려고 도파민이 이만큼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중독이 제일 잘 돼요. 아무거나 중독이 됩니다. 그냥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내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왜? 이게 내 생존에 유리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파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지 못하면 이 애들은 내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도파민 사용법을 배웁니다. 친구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전담 파는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뇌의 시기별 발달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 때의 뇌가 생명 유지,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인데 이때가 파충류의 뇌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기들은 파충류랑 같아요. 막 무서우면 갑자기 딱 멈추죠. 혼나면은. 우리 이 집에서는 저만 혼낸 건가요? 여기서 저만 혼내본 집인 건가요? 되게 다루기가 쉬워요. 우리 파충류 키워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춘기가 되면 동물의 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랑 고양이한테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아니, 걔도 훈련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나는 동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동물이 인간 수준의 이해를 하기 바라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 잘못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얘는 지금 우리도 옛날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완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식을 혼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랑 똑같아. 딱 너야. 어렸을 때 생각 못 한다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먹이 주고. 저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고1인데 어떻게 친해진지 아세요? 아침밥만 차려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밥 차려주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맨날 해야 되는데 제가 필요할 때 다 방전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3개를 더 사버렸어요. 무한으로 충전해 줄게. 네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좀 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춘기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다. 얘는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잘 먹혀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안고 매일매일 뽀뽀해줘요. 징그럽거든요. 근데 개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강아지한테는 그 강아지가 또 만약에 건들지 말라고 할 때 얘는 고양이구나. 강아지나 고양이라고 우리 저 보면 나와요.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개나 고양이가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다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인이냐면 비로소 25살이 돼야지만이 뇌가 완성이 돼서 성인인 겁니다. 여러분들만 성인이에요. 우리 애들은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니고요. 반인간이고요. 동물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말을 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애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비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동물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와단치면 이 전두엽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피가 이 뒤로 넘어가 버려요. 파충류대로 넘어가 버려서 그래서 도망가거나 싸웁니다. 얘네들이 비이성적으로 활동할 때는 뭐냐? 이쪽으로 가는 혈류가 이리 뒤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명문대학생, 의대생 살인사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왜 그랬냐라고 제가 제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사춘기 때에 변형계의 감정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뱀으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이 나한테 유리하냐 아니야 안 불리하냐, 내가 불리할 때 도망가야 될까 공격해야 될까, 공격한 거죠. 정말 명문대학생, 서울대 자살률이 일반 대학교보다 10배 높은 거 아세요? 공부만 한 거예요. 내 감정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경험을 못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는 이유를 살고 싶어서 중독이 되는데 중독돼야 될 올바른 걸 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들이 중독돼서 불행해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내 잘못이에요. 이거 매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건 뭐냐, 우리 아이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찾아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강아지가 나를 안 따르겠어요? 그렇죠? 속도랑 성공, 빨리, 열심히.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갈 필요 없는 게 요즘 세상이 알아서 뒤로 탈락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다가 중독에 빠지고 성공하려다 실패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와 성공을 바라는 사회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요.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단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저는 비교하는 순간 진짜 애들이 진짜 아빠의 정말 안 보던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남매끼리도 비교하지 말라고요. 단호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남하고 비교한다는 건 죽어라 하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럴 거면 나랑 더 잘해주는 부모를 먼저 비교해 보시고 견딜만 한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못났는데 나는 남하고 비교 못하면서 내 자식을 남한테 비교한다는 건, 그것도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엄청난 가혹행위입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내 자식이 못난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냅둬도 내 자식이 잘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야 닮으니까. 자식에게 왜 열등감을 심어줍니까? 부러움을 심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살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살아요?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과 불행은 너무 달라요. 저는 불안한 거 좋아해요. 왜? 내가 그만큼 행복한 거니까. 지켜야 될 행복이 많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못할까 봐 불안하죠.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잘할까 봐 불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중독에 빠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행히 이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유산이 뭐냐? 불행하지 않도록 스스로 행복해서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방향이고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 때문에 불행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절대로 앞으로는 단호하게 내 아이를 남의 아이와 비교하고 싶다면 나와 엄청나게 우리 아이가 만났으면 너무나 좋을 부모를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못할 겁니다. 자,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를 저는 어른이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독 강의를 하러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면 집에 부모님 행복하시니? 그러면 왜? 언제? 월급 날려. 그러고 뭐라 그래? 니들한테 돈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요. 근데 정말 행복한 친구 보면 그냥 조용히 얘기해요.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불행하면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비교하니까. 엄친아, 남편 연봉, 아내 남편. 저는 비교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쟁 끝나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IMF 시대에 살았고 요즘 애들은 선진국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불행할 겁니까? 점점 더 잘 살고 있는데. 네. 점점 더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불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그러거든요. 니네 선진국에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아빠는 어릴 때 선진국에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니네 선진국에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 길이 있을 거야. 대신에 아빠가 봤을 때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성공 안 해도 돼. 잘 살아보자. 저도 불안하죠. 선행 더 시켜가지고 더 좋은 학교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간다면 마약 중독되면 어떡해요? 진짜라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0명 중에 2명이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가 전교 꼴등이라도 마약 안 하고 있으면 하위 20% 깔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행복실천 강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중독 예방 교육 강사지만 저는 행복실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실패를 겪어봤더니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되게 이거였구나 해서 아까 속도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성공과 속도와 성공, 저를 이걸 제 방향대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 너무 성공하는 거 말고 내 마음대로 할 방법이 없을까? 난 내 마음대로 일단 행복하게 살아보자. 뭐가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지 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학습, 여기 선행이 먼저 선자에 이런 선행학습 말고요. 행할 행자 말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거다.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행을 끝내고 왔어요. 단풍 사진 많이 찍고요. 제가 행복하니까 오는데 가로수 막 나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와요. 왜 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가을에 왔으니까 이 단풍 나무 치는 것도 보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선행학습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애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행학습에 대한 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착한 행실에 대한 선행을 가르치고요. 근데 이제 순위 가리자마자 이제 먼저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 사이에 애들은 도마뱀으로 멈춰버리는데 청소년기에 행복한 감정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행복할 방법을 찾아서 살거든요. 제가 중독에서 벗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제가 청소년기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만 돌아가면 되겠다. 집에 가면 행복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자기 자신이 뭔가 고향 같은 곳을 엄마를 기억하고 싶게 하고 아빠를 기억하게 하고 싶다. 그럼 아빠, 엄마와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얘네들이 평생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하기 싫은 공부를 불행하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애들이 빠질 게 뭐예요? 중독이죠. 그럼 중독을 누가 만든 걸까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게 아니라 중독에 빠질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울 뉴런이잖아요. 미러 뉴런 시스템. 우리 거울 효과에서 제가 저희 딸아이 혼내고 나서 우리 딸아이 혼내고 나왔고 얘가 혼내고 나면 힘들 것 같다 해서 막 걸었어요. 그냥 한 2시간 걸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같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저희 아들이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물건을 소유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은 경험을 사고 불행한 사람들은 물건을 산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경험을 사주고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재산을 물려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들이 여행을 다니고 싶으면 여행 다닐 돈을 벌겠죠. 근데 제가 뭐 물건을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면세점을 둘러다니면서 제가 제일 즐거웠던 이유는 뭐냐? 갖고 싶은 게 없네 였어요. 그것보다 빨리 올라가서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저희 여행 가면 보통 3만 보예요. 발로 여행이라. 3일이면 4일이면 3박 4일이면 10만 보인데 그 땅이 네 땅이다. 네가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하고 싶을 때 너는 그 발이 너의 여행을 기억하게 해줄 거다. 가면은 뭐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서점도 갔다가 어디 공원 걸어 다니다가 아까 용지호수 가서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내가 안 걸어왔으면 이거 어떻게 보겠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 실천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애들 때문이에요. 우리 애들이 나를 닮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세요 하면은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방법을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약사로서, 생리학자로서, 그리고 상담심리학을 했으니까 심리학자로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뭐든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주의적 기법이에요. 약사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정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 때까지 떠들고 다닐 거예요. 정말로요. 너무 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니까. 요정 루틴, 로즈가 뭐냐? 제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통칭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포함한 내 감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호르몬입니다. 여기 뭐 바소프레신까지 더하면 이게 의리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은 이제 아시죠? 옥시토신 아세요? 옥시토신은 우리 유도분만 할 때 쓰는 자궁수축 호르몬이자 애착의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아시죠? 엔돌핀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 옛날에 하하하하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황수관 박사님도 너무너무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과로하기 싫습니다. 오래 할 거예요. 자, 아까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 지금 좀 어두운 글씨로 그러는데 도파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파민은 쾌락, 본능, 욕구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게 4가지 중독이죠. 그래서 중독은 도파민하고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어요. 중독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고 싶은 걸 못 참겠다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면 그러면 중독의 호르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독의 호르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생존과 의욕과 열정의 호르몬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다도 도파민이에요. 내가 꼭 이루고 싶다도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도파민을 잘 끌어가게 해주면 얘네들은 엄청난 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쓰게 하거나 못 쓰게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생존 의욕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책 교재에 나와 있을 테니까 도파민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도파민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뭘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소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일과 끝나고 와서 게임이나 하다가 잠만 자주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부탁할 정도예요. 뭔가 재밌는 거 안 하면 못 땡기니까. 제가 오후에 심심하면 운동하러 갔다가 그 배민라이더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걷는 김에 배민을 볼까 하다가 한 거예요. 하는 김이면 뭐든 재밌는 게 좋은 거예요. 중독에 대한 건데, 이 책도 왜 우리가 중독되는지 보기 좋은 내용인데, 중독이 사실 나를 생존하게 하고자 하는 엄청난 욕구인데, 이 욕구를 잘못 쓰게 되면 이 욕구만 끄집어 쓰는 게 중독입니다. 우리가 중독됐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쉬운 거예요. 금방 접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운동,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병동에 입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운동에 미치는 줄 아세요? 술을 못 먹으니까 그 다음 하기 쉬운 게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운동은 뭐가 좋아요? 나를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쓸 때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죽게 할 거냐, 나를 살게 할 거냐. 나를 살게 하는 도파민을 많이 쓰게 하시면 돼요. 도파민을 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고에 되게 가면 인기가 많아요. 우리 일반고 가면 우리 애들이 이 시간에 빨리 자고 좀 이따 공부해야지 하고 자거든요. 자라고 해요. 자야 되니까. 특성화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들어봤어? 네? 학교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보건선생님 보시는가 하고 니네가 원하는 공부를 해라.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해. 니네가 평생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찾아봐. 너네 게임 잘하려면 뭐 해야 돼? 게임 공략책 보잖아.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책을 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책을 봐. 유튜브 하고 싶으면 유튜브 하는 책을 봐. 그게 공부야. 니네 생존에 유리한 거는 뭐든 공부야.
모든 공부야. 공부의 관점을 스스로 갖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평생 하고 싶은 거. 저는 행복을 평생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복 실천가라고 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강사가 아니라 행복 실천가. 제가 행복학을 엄청나게 많은 석학들과 그러진 못하겠지만 제가 공부한 건 바로 실천해 봅니다. 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드 샤워를 하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면 콜드 샤워가 도파민 행동에 되게 유리하다는 그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앤드루 후버만이라고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콜드 샤워에 대해 찾았는데 콜드 샤워를 하게 되면 그 고통 있잖아요. 엄청나게 추운. 오늘 아침에 창문으로 콜드 샤워 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콜드 샤워 한번 하고 나면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뇌에 견딜 만한 고통을 가하면 보상으로 도파민, 쾌락이 나옵니다. 정확한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콜드 샤워를 하고 나면 뭔가 의욕이 샘솟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막 어릴 때 이불에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아빠가 막 밖에 나와서 혼자 찬물로 머리 깎고 온 다음에 야 일어나 나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새벽 6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콜드 샤워 하신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안 돼. 네. 콜드 샤워를 저는 중독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한테 되게 추천하는 것 중에 콜드 샤워입니다. 두 번째가 생존에 유리한 행동. 이게 되게 기준이에요. 도파민은 감정이기 때문에 얘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충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뭐를 하고 싶으면 하던 간에 네 생존에 유리한 걸 해라. 운동을 해도 됐고 악기를 해도 좋고 음식을 만들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중독을 끊게 하려면 그거 대신에 하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해라라고 해주시면 다른 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애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그때 화내시면 안 돼요. 중독보다 나아요. 세 번째가 할 일을 있으면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면 우리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당연히 싫은 일은 하기 싫겠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잠시 미뤘다가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기 싫죠. 계속 저항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기로 결심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전두엽에서 일해야 하고 명령 때리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뇌를, 인간의 뇌를, 동물의 뇌를 지배하는 데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 이게 싫다는 거를 인정하고 해버리세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일이면 아싸 하기 싫은 일이라고 빨리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 테니까. 네 번째는 같은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이 도파민은 호기심에 호기거든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거지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라. 젓가락부터 할지, 숟가락부터 할지, 밥그릇부터 할지, 커피잔부터 할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재면서 해봐라. 진짜 이거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때 그게 지루하다. 다양한 방법. 제가 왜 아까 수많은 일들을 하게요.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지루해 죽겠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민티가 나가고요. 갑자기 커플 카운슬러로 미팅하고 거기가 방문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완전 성인 ADHD거든요. 질문해지지 않게 뭐든 계속 해야 돼요. 하물며 오늘 아침에도 여행 준비했죠. 지금 강의하죠. 끝나면 친구 만날 거 준비했고 내일 아침 11시 비행기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로 누가 잡아준 생선을 갖다가 저녁 때 부모님한테 회를 떠드리는 것까지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말을 보내시거나 이런 기타 등등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투 과자 드시는 거 마음껏 드세요. 네, 다 까서 드세요. 왜냐면 저는 맛있게 먹으면 제가 강의를 대충 해도 좋아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마음껏 드세요. 일어서서 들으셔도 되고 여기 나오면 드세요. 제가 콜드 샤워를 하고 1000일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해서 콜드 샤워를 했거든요. 근데 콜드 샤워 하다 보니까 1000일쯤에 달려볼까 했는데 제가 1km를 못 뛰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뛸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방법이라도 다양하게. 그래서 거리도 다르게 하고 지금 한 10km까지 뜁니다. 코스도 다 다르게 해요. 다르니까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오늘은 3km를 뛸까? 아니 2km는 걸을 건데 이렇게 하고 가요. 나가면 일단 나가볼까? 나갔다 들어온 날도 있어요. 왜? 나간 걸로도 오늘 충분해.
나가는 김에 걸을 때도 있잖아요. 걷다 보니 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뛰려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걸어볼까 해요. 걷다 보면 아우 뛰고 싶은데 하고 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걸 찾아주셔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해야 될 일이 더 싫어집니다. 또 배민나이도 10번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치킨 제가 시켜 먹고 싶었더니 돈 아껴 그러길래 돈도 아끼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가지고 배민나이도 2시간 교육받고 사온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독 환자였다고 했잖아요. 중독은 만성질환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올라오길 목요일날 내가 중독 환자인가 하고 상담을 받아와서 중독할 날트레솔이라고 이제 중독 환자에게 먹는 약도 최소량이지만 투여를 받아보고 먹어봤어요. 왜? 제가 다 경험해봐야지 아니까. 와,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만큼 중독 환자는 뭘 안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먹어봤더니 세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안 먹어도 적당히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구나 해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못하고 참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마약 중독자가 갖고 있는 고통이 근단 증상이 뭐냐면요. 정말 극동이 마려운데 고속도로를 2시간 타고 가는 기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멈춰요. 인간의 본능을 억지로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근단 증상을 견딜 때는 그 고통이 얼마만큼 괴로운지 내가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감정을 이해하셔야 뭔가를 하고 싶게끔 하는 다른 새로운 대체제를 그것도 내 생존에 유리한 일들을 만들어주시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질병이에요.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좋아지겠지? 절대 안 좋아집니다. 우리 애가 돌아올 거야?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특히 도박 중독 절대 돈 갚아주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최악의 마약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 애는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네가 벌어서 해라? 그럼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좋은 친구가 안 되면 누군가는 내 아들의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옥시토신이 애착, 안정감, 유대감 호르몬이에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 8시부터 준비해서 왔잖아요. 저 4시 조금 넘길 거예요. 조금 넘길 거예요. 대신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일어나 주세요. 저 오늘 엄청 연습 한 15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분 딱 좋아요. 저 지금 도파민 막 터지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애착과 안정감, 유대감의 호르몬인데 그래서 임신하면 되게 애정이 많아져요. 모유 수유하고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저는 수유를 못하지만 근데 엄청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누리는 이유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돼요. 근데 맹목적인 유대감 때문에 범죄에도 이용됩니다.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들은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옥시토신의 맹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망치죠.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좀 망치면 어때요? 행복하면 잘 살 텐데. 옥시토신 이야기라는 책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옥시토신은 무조건 가족과 포옹입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 6번 포옹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와이프, 애들 둘, 와이프 한 번 더. 6번 포옹하는데 포옹할 때 옥시토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3대가 함께 살고 있은 지 한 5년 됐는데 저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못할지 몰라요. 제가 항상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강아지 때려가지고 교육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옥시토신이 나오면 애들이 사고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의 대표적인 기능이 인지능력 향상입니다. 행복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기질적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데 똑똑한 애가 공부하는 거랑 멍청한 애가 힘들게 공부하는 거랑 누가 공부가 재미있고 싶겠어요. 결국에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나 닮은 거니까 내가 수용해야 될 일이지 우리 애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상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저희 애들이
우리 애들이 진짜 되게 힘들어요. 왜? 아빠랑 대화 시간이 매일 5분은 있거든요. 5분 얘기 안 하면 서운한 얘기 10분 들어야 되니까 빨리 5분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대화하는 게 옥시토신 분비에 최고로 좋아요. 뒷담화로 하려고 하고 뒷담화 하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어저께 뒷담화의 유래를 저희 딸한테 들었어요. 담화, 머리 뒤통수 때린다 이거를 순화시킨 말 뒷담화라고. 그렇다고. 얘기하다 이런 것도 배웁니다. 옥시토신을 만드는데 엄청난 큰 노력이 들지 않아요. 그냥 안아주세요. 아들이 분파를 걸려서 자신을 꼭 안아주자 깜짝 놀랍니다. 다만 해도 남성은 어색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셋째 날은 어땠을까요? 한가에 들어설 때부터 미소를 띤 채 기대감을 가지고 넷째 날, 또 다섯째 날이 되자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안아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은 아들인 김재원 씨가 지난해 SNS에 올린 건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 하루하루 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신기하면서도 뭉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원 씨는 요즘도 틈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드린다면서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무슨 호르몬이라고 했죠? 하셔야 돼요. 제일 쉬워요. 아까 아빠 그 무뚝뚝한 아빠가 문 앞에서 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옥시토신이 풍만해진 아빠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아들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하려면 항상 이렇게 강의 전날은 항상 가족과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행복해야 노력할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나면 빨리 내려가서 아버지 맛있는 거 해서 강의료 받은 걸로 행복을 사야 되니까. 그거 행복해야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세로토닌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만족감. 우리 아이들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불행 유발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무리 동물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집단, 그 원숭이 우두머리한테 그 대장한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보다 내가 나으면 올라가요. 전교 1등이면 남하고 비교됩니다. 대신 전국 1등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자가 했을 때 누구만 제끼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내려가요. 왜?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이시영 박사님이 대표적인 세로토닌 연구가세요. 40년 넘게. 화병을 이제 의학용어로 올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라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창문 열고 불 켜주세요. 저는 무조건 아침에 나가거든요. 우리 뇌는 시계 같은 거예요. 태양광 시계 같이 30분 이상 밝은 빛을 보고 있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 애들 그냥 밖에 창문만 다 열어놓습니다. 저희 둘째한테 넌 일어나면 창문 커튼만 다 쳐라. 커튼 치는 게 뭔지 몰라요. 쳐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이 하루 서카디안 리듬인데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딱 이때가 필요합니다. 새벽 6시 되면 5시, 6시 사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알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알람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몸이 빨리 늙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알람 시계 켜고 일어나시는 분 3번 이상 킨다. 그러면 하루에 4일 늙고 계신 겁니다. 코티솔이 그때만 나오니까. 저는 알람 안 켜고 일어나고 알람 안 켠 지가 꽤 됐어요. 저는 그냥 자요. 아침에 눈 떠집니다. 저 일어나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6시쯤 됐겠다 하고 맞출 수 있어요. 내 몸이 깨우면 일어나니까. 또 이 리듬을 잘 타면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잘 때는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냥 잠도 그냥 잘 수 있어요. 멜라토닌 사드실 필요가 없는 게 멜라토닌이 전부체예요. 이 아데노신 우리 몸에 에너지 다 쓰고 나면 스위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밤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어른도 똑같아요. 내가 뭐 행복한 일 없잖아요. 밤에 꼭 뭔가 합니다. 한 잔 먹거나 SNS 보거나. 왜? 내가 불행했으니까. 행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니까. 내 에너지를 쓰지 못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빛 보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주말이라도 산책 좀 하십시오. 그냥 나가서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같이 걸으면 돼요.
그냥 같이 걸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처음엔 엄청 짜증내다가 30분 지나잖아요. 애가 말을 겁니다. 왜? 세로토닌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밥 천천히 먹게 해야 돼요. 천천히. 간단한 식사가 제일 불행한 식사입니다. 뭐든 오래 씹는 음식. 저작 운동도 세로토닌 만들어져요. 30분 이상 드시면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회장님 식사. 빨리 먹는 식사가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사고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저는 좋아하는 일이 매우 명확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까지 단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진짜예요. 저희 약국에 번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점심 메뉴만 따로 블로그 포스팅해놓을 정도예요. 제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단순한 생각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의 비교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저 콜드 샤워 한 이유가 달리기 싫어서라고 했잖아요. 콜드 샤워 1000일쯤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마라톤 뛰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마라톤 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저보다 조금 더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수십 차례 반복을 해도 어제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비교하면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 다 못했다고. 야 그래도 조금 더 잘했는데? 너 그래도 정말 똑똑했는데? 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 성적을 얻는 부수적 효과보다 네가 너의 뇌를 괴롭히는 동안 똑똑해진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뇌를 괴롭혀야 똑똑해져요. 근육도 똑같아요.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수학 공부하는 동안 내가 제일 괴로워서예요. 괴로운 만큼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약간 그 특성하고 애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니네 머리로 살게 될 건데 이왕이면 똑똑한 머리로 살면 좋잖아. 근데 요즘엔 다 할 필요 없고 네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알아도 똑똑한 사람이 되니까 니네가 좋아하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 30번 이상 씻고 숨 가쁠 정도로 걷고 저 아까 오면서 얼마나 세로토닌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생각하고 명상하고 40년 동안 했어요. 지금 90대 넘으셨는데 저도 그래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도 아마 87세까지 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엔돌핀이 황홀한 고통을 감소하는 호르몬인데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엔돌핀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많이 웃으세요. 운동하기 싫으면 웃으시면 됩니다. 즐겁게 웃으시면 돼요. 웃을 때 허리가 끊어지게 웃으면 아파서 엔돌핀이 나와요. 통증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운동할 때도 제가 왜 10km를 뛰게 되냐? 뛰는 동안 숨 찰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엔돌핀 나올 것 같아. 엔돌핀 나올 것 같아. 이때쯤 엔돌핀 나올 것 같아. 그럼 갑자기 진짜로 나와요. 물론 이제 엔도카나비드라는 진통 성분이긴 한데 엔돌핀이라고 생각하고 뛰면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하면 셀프로 칭찬하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옥시토신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옵니다. 우리 어린애들 칭찬하면 엄청 웃죠. 엔돌핀 나와서. 마지막으로는 매운 음식도 먹는데 가끔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벌입니다. 이것도 중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들은 사실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파민만 빠지지 않으려면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을 골고루 쓸 수 있으면 균형 잡힌 행복 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잘 웃어요.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들 모임에 고기 구우러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보다 다 근 20대 가까우신 분들인데 얼마나 좋아요. 가면 고기만 열심히 구우면 고기 잘 구운다 칭찬받지. 우리 오약상 요즘 어떻게 사나. 무슨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5분이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잘하고 있지.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안 웃으시니까 사진을 50방 찍었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웃을 때까지 찍는 겁니다. 자,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만 필요한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도 도파민이 나와요. 내가 내 가족한테 돈 쓰는 거 잘 쓰잖아요. 특히 엄마들 제발 약국 가서 비타민 살 때 남편 거랑 애들 거 사지 말고 본인 거 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힘들면 엄마들은 가족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비타민 사주고 애들 비타민 사준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너무 슬퍼하고 화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건강하면 인내심이 올라가는데 내가 아프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챙기지 말고 차라리 내가 먹고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돈을 쓰는 이유도 이제 옥시토신이 도파민 유발하는 거고요. 칭찬받은 아이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세로토닌이 도파민 유발하는 거고요. 이런 등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파민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행복하게 하는 게 도파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할 때 한정식 한 상을 차려놔서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밥 차립니다. 애들 밥을 제가 차려요. 저는 밥만 차립니다. 굉장히 다정한 남편은 아니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는 아침에 운동하고요. 한라산. 그 다음에 콜드 샤워 때 계단으로 뭐 아플 때마다 엔돌핀 하고. 그 다음에 콜드 샤워. 한겨울에 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서 해요. 동남아로 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매일 아침 저녁을 한 번씩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네 가지로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또 밥 잘 차리죠. 세로토닌 줍다. 오래 씹어 먹게 만드는 거. 제발 그 간단한 음식, 빨리 먹는 음식 절대 피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해서 호르몬을 하루 종일 씁니다. 의지력만 올려놓고 그냥 하루 대충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 차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아침에 행복하지 않는 건 똑같이 해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가세요? 가세요? 내가 이거에 제일 행복한 거냐? 저희 약국에 사람들이 오시는데 약사님 왜 안 웃어요? 당황하고 제가 안 웃고 있으면 별일 없습니다. 뭐 웃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행복한 거를 하루 종일 지니까 저는 저녁에 한 9시, 10시에 자거든요. 밤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는 거예요. 어차피 아침 행복 다 했는데 밤까지 뭘 지치게 행복해요. 그래서 에너지 다 쓰고 잡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잠드니까 빨리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복할 일만 찾아서 도전 루틴을 쓰는 거예요. 행복하면 노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서는 되겠지, 일터에서 되겠냐? 제가 일터를 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커피 한 잔 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진짜 아침, 점심 메뉴 정하는 거랑 커피 마시기 전까지 일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가서 빨리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음악 좋아하는데 호텔 여행 좋아하거든요. 호텔 라운지 가서 웰컴 드링크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약국에다가 호텔 라운지 음악을 틀어놓고 웰컴 드링크를 매일 아침 마십니다. 그거 한 다음에 하이파이브, 옥시토신. 제가 없으면 다들 이렇게 행복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저 평일날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희 약국 식구들 행복하게 하시려면 그럴 수 있어요. 봐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제주도 사람도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점심 메뉴 보입니다. 번슐랭 가이드. 지금은 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면 바쁜 대로 돈 벌고 한가하면 책 보면서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만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도 뵙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이 저희 약국 슬로건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날 배부르니까 퇴근하는 날도 있어요. 우리 점심 먹고 나서 배부르면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가할 때 셋 중에 한 명이 제일 뽑기해서 뽑힌 사람은 퇴근하자. 그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미친 듯이 해요. 내가 뽑힐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한가할 때 이런 거 쓰죠. 오늘의 행복은 공짜. 원래 제일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쓰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행복은 공짜예요. 저는 꽃 보면 되게 좋아하니까 꽃 보고 행복하면 나이 들었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혜로워진 겁니다. 저는 꽃 보고 빨리 행복해질수록 지혜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 보고 행복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행복을 보기 시작했구나 생각하시면 매우 맞습니다. 행복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 어딘가 있나 하고 머리 쫓아다니려고 지친 거예요. 저희 매니저님은 행복 천재거든요. 진짜 그냥 행복 천재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불행한 나라에 앨리스 갔다고 이 불행한 이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에 저를 보더니 약사님 너무 행복해요 해서 드디어 매니저님도 미치셨군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이런 거 약국 한가하니까 저 약국 한가하니까 이런 거 하고 놉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재밌게 하면서 도전을 풀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뭐 되더라고요. 행복하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저희 퇴근할 때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하다가 하루는 매니저님 집에 나다가 내일도 행복하라고 깨우고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도전부터라고 매우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살고 싶다. 우리 애들이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공하면 행복해질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성공할 거라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저 뒤에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10분만 더 주세요. 사실은 제 대학교 배포가 뒤에서 지금 질문도 받지 말고 4시에 칼같이 끝내라고 하는데 제가 10분 더 한다니까 인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30년 정도 제가 고민해서 저를 행복하게 하는 롱텀 헤빗이에요. 이게 제 인생의 루틴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심리주의적 기법이에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 이것도 당당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카레니나의 서문입니다. 안나 카레니나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이거면 충분하더라고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을 너무 정확히 알려준 건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행복하고 구체적으로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럼 네 했다가 어떤 거 행복하세요 그럼 멈칫하잖아요. 되게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하기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뭔가 불행한 일 있으셨어요? 그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냐?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되니까. 잘 기억해서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행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불행에 몰입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행복하면 행복한 거 맞네? 패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행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행복이 지워지고 불행이 기억돼요. 원래 같은 거 쉽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행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또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수행하면 그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일들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면 그걸 없애려고 고통을 빨리 갖다 줘서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뇌예요. 살라고. 그래서 행복한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았으면, 저는 제 뇌가 아무리 불행해봐라 해봤자 행복할 일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 그럼 이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행복하지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뇌를 자극해서 행복이 유리해지게 하면 됩니다. 취미도 한 가지 하지 말고 두 개,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려면, 잘하려면 한 가지 오래 했지만 행복하게 하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세요. 나 한 가지만 잘 못해. 행복하신 분이에요. 실증 빨리 내는 사람들 행복하신 분이에요. 뭐든 건들면 재밌잖아요. 우리 어차피 인생이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아세요? 아마추어가 사랑하는 사람들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사랑하려고 사는 거지 우리 삶을 프로페셔널로 만들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취미에 무슨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뭐든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본능의 뇌가 부정적 경험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만, 유일하게 인간만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명령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해야지 하면 도파민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버려라. 그러면 도파민이란 행복 호르몬이 나올 것이다. 처럼 우리의 감정도 추상적으로 불행하고 구체적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 행복했던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제가 행복한 걸 명확히 보셨죠. 근데 제가 불행한 일도 최근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뭔지 기억을 안 합니다. 추상적으로 지나갔거든요. 이걸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불행한 게, 우리 돈 벌면 세금 내죠. 세금. 우리 맨 앞에 계신 어머님 2017년도에 세금 얼마 내셨어요? 그렇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냈으니까. 낸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는 미치겠죠. 내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행복도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세가 뭔지 아세요?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은 불행을 행복에 대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행을 세금으로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세금으로 내버리면 나머지 행복이 재산처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행복들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약국도 망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약국 망했죠. 저는 약사라는 직업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약국 경영관사로 꽤 유명했거든요. 근데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하는 시기에 유동성을 타고 제가 주식을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20년 경력에 내공을 쌓아서 투자를 해서 한 2달 만에 한 몇 억 벌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나 지금까지 직업 잘못했겠네 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 그 돈을 다 날렸습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약국도 망했지, 투자도 망했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너무 불행해갖고 이때 불행하지 않을까요? 근데 불행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 사진 그날 사진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외식할 때 저희 집 아닙니다.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를 응원해 주려는 깜짝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였죠. 아니 야구도 망했고 투자도 망했는데 행복한 감정이 생기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내가 행복할 때야? 근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뭔가 불이 탁 들어온 게 내가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불행이 나의 행복을 없애지 못할 정도로 나는 상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인 거예요. 그럼 제 세금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낸 거죠. 제가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니까 세금이 큰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세금을 내야 재산을 인정받듯이 내 불행을 수용하면 행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불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행복한 걸 스스로한테 물어봤을까? 그래서 일단 망한 다음에 뭐 했냐? 물론 지금도 대출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갖고 있는데 그걸 맨날 내야 되는 세금이죠. 네. 제가 그 돈이 많았으면 겸손하지 않을 뻔했어요. 제가 항상 어디 가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생긴 것만 겸손해요.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되게 제 자랑도 잘하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신께서 저를 겸손하게 누가 봐도 저를 겸손하게 봐주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 빚 갚으면서 든 생각이 그래? 내가 빚졌으니까 놀아보자. 약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국 문 닫고 한 달 내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한 달 내에 골프를 쳤어요. 왜? 망할 때나 해보지 내가 언제 하겠어. 그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승님 만나서 밥도 먹고 애들 밥도 차리고 그리고 웃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망한 놈인데 웃고 다녀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 엄청 보냈습니다. 우리 애도 엄청 행복해하죠. 돈 벌 때는 바빴는데 망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았어요. 깨달은 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행복하게 사는 데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떠한 불행도 나를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약혼 망했을 때 머리 빡빡 깎았거든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삭발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약혼하는 사람이 어떻게 삭발을 해서 약혼 망하자마자 나 망했는데 삭발이 될까? 와이프가 저렇게 불행하고 힘들 텐데 해라 해. 그래서 삭발하고 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이라고. 저희 애들은 재밌다고 아빠 머리에 손 올려봐도 돼요 하면서 손 올리는데 이게 엔돌핀이에요. 제 고통을 행복으로 벗어내기 위해서 엔돌핀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행복을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행복하려고 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 진심을 다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불행은, 이 정도의 고통은 언제든지 와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실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게 아니고요. 실패해도 되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저는 제가 되게 실패 많이 봤으니까 실패해봤더니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이성규 선생님 강의할 때 저는 사실 강의 전에 진짜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남 강의를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연습하거든요. 근데 강의 너무 잘하시니까 한 5분 듣고 저거 들으면서 난 강의 망했네.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실패해도 되니까. 나는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전하면 되니까 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경험을 다 겪은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예요. 오스트리아 문신과에 사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다 죽었어요. 자기 빼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럼 죽고 싶겠죠. 근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될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뭐냐? 인간은 이유가 있으면 산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죽음에 가까워진다.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 직업은 지켜주면 감정을 못 지키는 부모가 얘네들이 언젠가 한 번에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는지를 부모님도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행복하면 어떻게든 방법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말썽 신나게 하는데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 놈들이 나중에 보면 잘 살고 있어요. 할 방법을 찾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엄마 어떻게 해요? 하는 애들은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행복한 거는 뭐냐? 행복 돋보기예요. 행복 돋보기. 행복 돋보기. 행복을 매우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김혜남 교수님, 많은 내가 인생을 다시 한다면이라는 책을 쓰신 김혜남 교수님은 43살까지 자기도 정신과 의사, 남편도 의사, 시어머니 모시고 애 키우고 장 줄여가면서 너무너무 완벽한 삶을 최고로 노력하면서 사셨거든요. 이분이 43살 돼서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받는지 아세요? 바로 파킨슨병의 겁니다. 고통을 참았더니 사실 수면 시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암과 치매 발병률, 특히 뇌질환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고상이 파킨슨이에요. 그것도 43살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 깨달았습니다. 이왕이면 태어났으니까 즐겁게 살자. 저는 이분에 비하면 거의 보급형 행복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물방울을 보면서 물방울 속에 비친 세상을 보고 나서 너무 행복하더래요. 내 행복이 저 안에만 있거든. 그래서 물방울 사진을 찍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 돋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서 행복할 때는 꽃을 오랫동안 음미하잖아요. 돋보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돋보기를 애들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지 애들한테 큰 행운을 갖기 위해서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면 우리 애들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 필통 안 열어본 이유가 내가 잘못했으면은 필통에 뭔가 들어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 호르몬을 잘 이용해서 습관을 저장하는 건데 전두엽에서 행복해지는 습관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감정이 다시 행복해지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이에요. 동물은 이거밖에 못해요. 인간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습관을 애들한테 넣어줄 때 우리 애들은 행복이 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보다 훨씬 높은 거 아시죠? 행복 지름길을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애들이 길을 돌아가더라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파민이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몸부림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애들이 지름길로 가게 하려면 저희 딸은 중학교 때 댄스부 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얘는 지금도 춤출 때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들은 오락하다가 아빠한테 거짓말해서 혼났는데 한 번은 회초리를 때렸지만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공부시켰거든요. 지금 농구하고 있습니다. 농구하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같이 잘 쓸 수 있게 하면 이게 행복 지름길입니다.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그냥 원래 일상의 행복을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먼저 행복하셔서 애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주세요. 애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주시고 애들이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빠는 행복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아직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해도 돼. 천천히 해라. 아이들은 관심으로 크고 욕심을 넘칩니다. 저희 딸이 고1 때 돼서 되게 한 번 흔들렸어요. 제가 더 흔들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정규 1등 한 번도 안 놓쳤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더니 선행을 안 시키니까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너무 불안해하는데 저도 불안한 게 왜냐 제가 안 시켰기 때문에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잠을 억지로 재워서 뭐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애가 나무로 크기 위해서는 풀 뿌릴 때는 흔들려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로 크는 동안에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내가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뿌리가 땅속 깊이 못 박으니까 내가 노는 순간 나무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땅에 아이들이 뿌리를 박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나무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냅둬요. 지들이 행복한 아빠 엄마를 보고 살면은 그거는 알고 있겠지. 실패해도 된다는 거를 지들이 경험을 보면 알겠지. 저는 중독에도 빠져봤거든요. 저는 실패 한두 가지 해본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흔들릴 때는 흔들려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 근육을 스스로 키우게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데 마음 근육 없는 비실비실한 아이들이 사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1등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1등을 사회는 원치는 않아요. 왜? 그 1등이 남을 짓밟는 1등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뿌리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행복한 일로 시작하고 칭찬하시고 행복 돋보기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자게 해주시고요.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복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시는데 이거 하고 딱 한마디만 더 끝내겠습니다. 당기면 계속해서 쾌락자락이 오면서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시둥정패하고 매번만 당기다가 중독돼서 죽는 뒤에 그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캐나다의 그 알렉산더 브루스라고 하는 학생은 어떤 질문을 제기했냐면 그 쥐는 딱딱하게 감옥처럼 갇혀있는 공간 안에 내가 밀고당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쥐를 자기가 놀 수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면서 호기심도 충족할 수 있는 쥐의 천국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똑같이 내부와 중독의 상황에 놓여져도 매번 안 누르지 않아요. 다른 대체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공간에 있었던 쥐들의 경우에는 다시 중독이 되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쥐도 그래요. 쥐도 여기 놔두면은 중독이 되는데 여기 놔두면 저도 안 먹어요. 마약을. 그러니까 행복하면 얘네들한테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논다고. 제가 행복하게 하는 게 진짜 중독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갖고 오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제 인쇄가 들어갔거든요. 오늘 한 분이 다 여기 있어요. 이 책은 행복할 때만 노력해서 쓴 책입니다라고 해놓은 이유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노력하고 싶을 때는 행복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닐 때마다 책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찾아도 안 나와요. 못 가져가세요. 강의 끝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행복해지는 방법. 이렇게 쉬운 거 쇼츠로 만든 게 짧게 불행하시고 자주 행복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시면 이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불행한 거 맞아. 긍정의 의미 아세요? 긍정은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시험 못 봤는데 괜찮아가 아니라 시험 못 보는 건 힘든 건데 네가 공부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공부하면 나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 못 본 거는 너의 결과니까 받아들이고 네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노력하면 돼. 무턱대는 수용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긍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을 향해 노력하는 거. 제가 아까 행복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신병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제 불행이 다가오는 걸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 불행이 내 행복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리고 그 너무나 큰 불행이 다가온다. 우리 세금도 과원화되면 뭐 같죠? 네, 불행한 사람들일수록 큰 불행을 겪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행복해집니다. 지혜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을 겪는다. 중독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불행과 좌절은 또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은 여기 마지막에 이거 풀어드리면 여기 계신 엄마 절반 오실 건데 사실은 이 내용 보여드렸을 때 처음으로 중독 강의했던 선생님께서 뒤로 펑펑 오셨거든요. 이건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 제 시간 초과 5분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럴까요? 안 오면 또 큰일 나는데. 앞에 캔싱턴 말고 잘라서 제가 이거는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한 3분 정도입니다. 이곳에 오게 된 사연도 마약 중독 경력도 저마다 다르지만 중독자들에게 하나의 우리 마약 중독자인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될 것 같죠? 더 이상 자신을 이 사람은 여기 온 지 몇 년 됐을까요? 3년밖에 안 이 됐어요. 사람은 얼마 전부터 마약 판매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마약이 위험한 이유가 모든 깔때기가 마약입니다. 도박도 마약이고 인터넷도 마약이고요. 애들 중독자가 되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CIA는 요리학교계 하버드입니다.
전 세계 3대 요리스트예요. From there, from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in Florida. I started just managing restaurants like at the age of 19, 20, making good money. When did you come to Kensington? I came here 3 years ago, man. 3 years ago. I came here one day to cop a bag of dope. 딱 한 번. And I never left. Because it's so easy. 이게 저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준 영상이거든요. 사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부터 스스로 소중히 여기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한다면, 사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보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중독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